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의 굴욕 회담이었다는 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방위태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자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방산 공급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K방산의 대공무기 체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각된 방공 시스템의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K방산의 대공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 체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을 방문해 대공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인 천궁2, 대공레이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 등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러시아가 자폭드론, 미사일, 기만용 목표물을 동시에 사용해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요격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공방어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게렌2 생산을 확대해 월 2,0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칸데르-M, 토치카유 등의 미사일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급해진 유럽의 사정으로 볼 때 신궁, KGGB와 같은 적어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와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하도록 설계돼 기존의 아이언돔 IRIS-T-SLM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제 방공체계인 S-300을 대체할 수 있는 천궁2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조지아, 보스니아, 몰도바 등의 유럽 국가들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미국 패트리엇과 사드 대비 도입 비용, 대당 미사일 가격, 연간 운영 비용이 최대 75%가량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4기, 독일의 아이리스-T SLM 6기,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나삼스를 8기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러시아의 대공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럽이 최근 이유권 영내 방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직접적인 수출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독일 등 주요 방산국들과 협력해 탄약이나 탄두 없는 발사체 등 살상력 없는 구성 요소들을 수출할 수는 있다는 분석인데요.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의 증가하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의 공급망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 통합의 강점을 가진 LIG넥스1을 필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1은 얼마 전 있었던 2025 아이덱스에서 총수들까지 직접 나서 대공방어 체계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는데요. 당시 LSAM을 앞세워 고고도부터 드론 대응까지 가능한 다층 방공망 구축 역량을 강조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까지 일선에서 현장 세일지에 나서며 수출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마저도 한국 무기를 찾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태국의 총사령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과 극비회동을 갖고 장갑차와 호위함 사업을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송이 눈팍디 태국 총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방산을 직접 둘러보고 감에 따라 태국 K200 장갑차 개조 사업에 대한 후속 협상과 차기 호위함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태국 국방기술연구소 산하 태국방위산업과 장갑차 성능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2018년 3,600톤급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해 태국에 인도한 실적이 있는데요. 해당 선박은 70년 동안 태국을 통치하며 태국의 아버지로 불린 국왕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데스로 명명됐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도 나섰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필리핀군 첫 잠수함 구매가 포함된 약 50조 원 규모의 군 3차 현대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남중국해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할 당시 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잠수함 공급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방사는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미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국산 엔진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내구도 테스트에서 국산 엔진을 단 K9 자주포는 이집트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한 국내외의 사막, 산악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성능 및 최대 출력 등이 요구되는 기술과 운용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국산 심장을 단 K9 자주포가 본격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2월 이집트 정부와 맺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약운 반차, K11 사격지 위장갑차 등 패키지 수출 물량입니다. 기존 K9 자주포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 제품을 면허 생산한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엔진 개발사 측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중동 국가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에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개발된 국산 엔진을 기존 K9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베테랑 조종수들을 투입해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향후 수출 확대를 통한 방산 수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K2 전차가 UAE에서 엄청난 실전 테스트 결과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20일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UAE군과 합동으로 지형정찰, 야외기동, 사격, 도시지역 작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을 주축으로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기계화부대 장비와 운용장병들은 해군 상륙 한편으로 현지로 이동했습니다.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장갑차 K21과 최신 전투 공병 전차인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해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훈련에서 K2 전차는 주포 최대 유효 사거리 3km를 넘는 4.5km 거리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며 표적 자동 획득, 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3km인데 4.5km에서 100% 명중이라니 명시된 성능을 한참 뛰어넘는 성능에 UAE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산 전차, 자주포, 장갑차가 기동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들이 사막에서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야외 기동훈련 후 UAE 정부, 군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과 전시행사도 열었는데요. 연합훈련단은 K10 탄약운 반장갑차에 K9A1 자주포, 포탄 재보급 등 다양한 장비의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군 기계화 부대가 투입된 첫 UAE 현지 연합훈련이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UAE군과 2025년 연합훈련 TF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8기동사단 장병들을 주축으로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육군 기계화 부대 주요 전력 14대가 투입되었는데요. 기계화 부대의 UAE 현지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으로 육군은 지난해 카타르 현지 연합훈련보다 한층 다양화된 기계화 전력을 운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인 K21 보병 전투장 갑차와 최신 전투 공병 전차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투입돼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연합훈련 1주차에는 지형 정찰을 시작으로 전술토의 방어작전, 야외 기동훈련, 사격 도시지역 작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는 기동사격,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속도 사격, 일문 동시 타격 사격 등을 실시했습니다. 2주차에는 양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공격작전 야외 기동훈련이 펼쳐졌습니다. K9A1 자주포와 UAE 군의 120mm 자주 박격포가 포병 사격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고 K2 전차와 UAE 군의 르클레르 전차가 사막의 모래 위에서 가상의 적을 제압했습니다. 처음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K21 보병 전투장 갑차와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K21 보병 전투장 갑차는 40mm 기관포를 활용한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방어력을 바탕으로 전차와 함께 기동, 우수한 보전 협동 작전을 보여줬습니다. 야외 기동훈련 종료 후에는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 및 장비 전시도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K2 전차와 K9A1 자주포 등에 직접 탑승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UAE에서 펼쳐진 현지 연합훈련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وموقع طباعي اللون البني يمثل
I will explain again. There is another strength. 이와 같이 중동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UAE에서 열린 아이덱스 2025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도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이덱스 2025 전시회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렸는데요.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하고 각 국가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K2 전차 수출을 위해 힘을 합친 코리아 원팀이 중동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공동 마케팅 전략에 따라 K2 전차 체계 업체인 현대로템과 국산 변속기 개발업체인 S&T 다이내믹스, 국산 엔진 개발업체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코리아 원팀을 이루어 처음으로 중동형 K2 전차와 국산 파워팩 실물을 현대로템 야외 부스에 함께 전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의 차세대 전차로 평가받으며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디펜스 아라빅과 아라킴 등 중동 외신들은 지난 19일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에서 공개된 중동형 K2 전차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현대로템의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입니다. 중동형 K2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파워팩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켜 중동의 고온 환경에서도 기동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탐지 추적해 순식간에 대응탄을 발사하고 위협을 무력화하는 하드킬 능동 파괴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기존 K2 전차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 랭크의 변속기가 들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전차 수출 과정에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중동 지역 방산 수출 금수 조치로 K2 전차의 수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S&T 다이내믹스는 국산 변속기 개발에 성공,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도 따낸 것입니다. 코리아 원팀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 수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며 중동 국가로의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차용 국산 파워팩은 사막 지형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탑재해 아나톨리아 고원지대 현지의 험난한 사막 지형과 환경에서도 하루에 200km의 야지 주행을 완료하는 등 가혹한 시험 평가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2023년 초 튀르키예 정부와 알타이전 차용 변속기와 엔진 수출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방산 전문가들은 사우디와 UAE 두 나라에서만 18조 원 규모의 전차 교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원팀은 중동 수출의 장애물을 해결하면서 현지 정부, 군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전시회를 적극 활용해 잠재 고객사들과 활발히 소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에서도 UAE와 사우디의 미래 수요를 충족하는 전차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리아 원팀이 중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Back in the 1990s, some people thought that the history came to an en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and that our military forces could be almost liquidated, that we could remove ammunition from our storages, and that we could deal with other things. And then when we had to help Ukraine, when we had to provide Ukraine swiftly with armaments so that it could defend itself against Russia, it turned out that we didn't have anything on stock to transfer to Ukraine.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전쟁 위협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해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이유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 몇 달 안에 매우 현대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산무기에 대해 그야말로 극찬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 방산을 대놓고 극찬했는지, 유럽이 재무장 1000명 이후 유럽연합은 유럽산 무기들을 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가능한지, 유럽 수출을 위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무기 수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무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제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기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21% 늘어나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5%에서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중국 순이었고 한국도 10대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4년 유럽이 수입한 무기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는데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무기가 가장 많이 수출된 지역이 중동이 아니라 유럽이 된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8%를 기록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다만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장 큰 고객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자체적인 무기 수요가 늘었고 서방의 무역 제재로 러시아산 생산 및 판매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기간 93%의 무기 증가율을 보여 세계 6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무기 수출이 이전 5년보다 4.9% 늘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에서 2.2%로 증가했는데요. 한국의 3대 무기 수출 대상국은 폴란드, 필리핀,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입량은 이전 5년에 비해 24% 하락해 세계 무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에서 2.6%로 줄었습니다.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인기는 현재 미국에서 K방산 ETF가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ETF 체크에 따르면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을 편입한 ETF에 비해 한국 방산 ETF가 앞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잘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8천억 유로, 약 1,258조 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바이 유로피안을 선언하면서 이것이 한국 방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재무장 자금이 해외로 흘러간다면 이것은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8천억 유로 가운데 EU 예산이 직접 활용될 약 236조 원의 무기 공동자금 대출금과 관련해 유럽산에 한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U의 재무장 계획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에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면서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재무장을 계기로 EU 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산 방산을 구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한국산 무기 수출의 최대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이 늘어나는 방위비를 역내 방산 제품 구매에 우선 쓰고자 하지만 이는 공동예산에 국한된 것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럽의 전체 국방예산 증가 흐름이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 노출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국 방산 수출 동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프랑스 등 공동예산을 유럽 쪽에서만 우선 사용하자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국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유럽의 경우 그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총론은 같지만 나토 안에서도 저마다 사정이 달라 강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틈새에 한국이 차지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품질과 납기 등 측면에서 한국 방산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향후 4-5년은 유럽 수출 동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 한국 방산업체의 안방 진출을 우려하고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이 지금 아무리 재무장을 천명하고 유럽산 무기를 사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무기를 모두 유럽산으로 꿰맞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유럽의 현실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나토 연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방산 기업들이 납기를 못 맞춘다. 반면 한국은 맞춘다며 대놓고 한국을 극찬한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렇게 팩폭을 날렸습니다. Back in the 1990s, some people thought that the history came to an en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and that our military forces could be almost liquidated, that we could remove ammunition from our storages, and that we could deal with other things. And then when we had to help Ukraine, when we had to provide Ukraine swiftly with armaments so that it could defend itself against Russia, it turned out that we didn't have anything on stock to transfer to Ukraine. 이어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호명까지 했습니다. Both K2 tanks, which we have already bought, as well as K9 howitzers, as well as Chungmo missile launchers. The deadlines were 1 year from the placement of order, but with other partners, they are giving us the time span of a couple of years or several years to deliver military equipment. Having said that,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to rebuild our potential. So this is the major task, not only for Poland today, but generally for NATO, and that was the topic of our discussion also with Mr. Secretary General. So we also need to rebuild the defense industry in Europe. This is also one of the branch of our economy. This also generates jobs for the people. So let us use this opportunity. Let us give jobs to people. Let us make our economy stronger through spending funds on military production, because the times that we are living in tell us that this is not only necessary, but it is also indispensable. 이 발언은 폴란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눈이 쏠린 국제무대에서 한국산 무기의 세일즈를 스스로 나서서 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로 폴란드와 무기체계 수출 총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등을 통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에 나서면서 K방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비세그라드 그룹, 즉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주목을 끌만한 국방, 방위산업 행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슬로바키아가 폴란드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포병용 탄약 공장을 건설하고 포탄 공동 생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로부터 기술과 부품, 인력을 제공받아 다양한 신무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 합의를 통해 양국이 공동 생산하기로 한 무기체계는 전차,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두 나라가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한 무기 중 가장 수량이 많은 품목은 놀랍게도 한국제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K2PL이었습니다. 그럼 슬로바키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A 전차를 사려다가 왜 포기했을까요? 너무 비싼 것도 걸림돌인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최근 계약 사례들에서 확인된 레오파르트 2AA 전차의 대당 가격은 400억에서 5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2023년 2월 노르웨이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54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약 478억 원의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올해 1월 스웨덴이 44대를 주문했을 때는 대당 약 50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최종 불발되긴 했지만 이탈리아와 판매 협상 때는 132대를 구매하는데 대당 900억 원 넘는 가격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8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규모 경제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차는 레오파르트 2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이전 모델과는 별개인 전차로 이전 세대인 레오파르트 2는 3,0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였지만 반면 레오파르트 2A8은 7개국 발주 물량을 모두 합쳐도 327대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K2 전차는 한국, 폴란드 두 나라에서만 1,400대 넘는 물량을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페루의 전차 소요까지 더하면 2,000대 이상이 될 가능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레오파르트 2A8은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깁니다. 경쟁 모델인 한국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사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K2 전차는 30개월 만에 전체 계약분 180대 중 54%인 98대가 폴란드에 납품됐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생산하는 KNDS가 도입 계약 국가에 통보한 납품 스케줄을 보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가령 54대를 도입하는 노르웨이의 경우 2023년 2월 계약했지만 초도 물량 납품은 2026년 상반기, 최종 물량 납품 완료는 2031년 예정입니다. 딸랑 54대 들여오는데 8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올해 1월 44대를 주문한 스웨덴은 계약부터 최종 물량 인수까지 6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납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2023년 기준 연간 100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대 근무를 조정해 생산 속도를 높이면 추가 인프라 확장 없이 연간 200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현지 협력사인 PGG 그룹도 K2 전차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선 2026년 생산을 시작해 2027년부터 매년 100대 이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같은 높은 성능의 전차를 이 정도 물량과 생산 속도로 납품 가능한 모델은 K2가 사실상 유일입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36문을 발주한 포르투갈은 납기 완료까지 10년이 소요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자주포는 트럭에 곡사포를 얹은 단순한 구조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탈냉 전후 30년 동안 군사력 정비를 게을리해왔고 방산도 덩달아 쇠퇴일로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무기고를 털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전력 공백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유럽산 무기만을 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한국 방산이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